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자,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버블론, 뭐 아직은 강하다 또는 버블이다 이슈가 있고, 뭐 똑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1999년도의 닷컴 버블까지 좀 당겨와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AI 반도체 시장이 다소 좀 버블일 수 있다라고 진단하신다면 그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뭐 지표, 데이터, 근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아. 네. AI 산업에 대한 내용과 지금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완전히 별개라고 구분을 네. 해야 되는 게 맞고 네네.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는 AI 산업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로 제가 네. 한정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AI 산업의 버블 여부는 지속적인 투자가 될 것이냐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내년에도 후년에도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좋을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지표인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앞에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빅테크 기업들의 케이펙스가 네. 뭐 올해도 뭐 50% 70% 증가했다고 하고 내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치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 내년 계획들을 발표할 것 같은데 과연 지난 3년 2024년부터 올해까지의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물론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근데 성장률이 중요한 거니까 항상 성장률이 갑자기 뚝 떨어질 거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거냐가 결국에는 내년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갈릴 것 같고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투자 규모에 따라서 내년에 만약에 증가율이 뚝 떨어지게 되면 그게 내년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 판단도 전문가들의 판단도 좀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미래 기대감이 높고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 현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을 엔비디아를 넘어서느니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 아직 여력이 좀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니 내년에 투자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면이고 다른 부정적인 면은 사실은 일종의 양극화이긴 한데 이미 현금이 고갈돼서 그냥 빚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 그런데 딱히 이러면서도 그러면 한 1, 2년 지나면 그럼 자금을 회수할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모델이 있느냐? 그것도 딱히 눈에 띄지는 않는다라는 것에 의해서 3년 정도 투자를 했으면 내년부터는 조금 소강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버블하고는 좀 다른 거긴 하죠. 저는 소강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버블이라는 건 아예 실체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실체는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AI라는 것과 데이터 센터가 다른 거냐라는 거야. 이제 반도체하고 연관 지켜서 생각하는 건데 결국에는 AI란 말이 붙었을 뿐이지 사실 반도체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데이터 센터 똑같은 거예요. 네. 단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없던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비싸졌다라는 거가 차이가 있는 거라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마냥 투자를 하는 거였냐 과거에 그런 제품 섹터 자체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이클이 항상 있었다. 우리가 뭐 메모리 사이클도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도 주기가 있기 때문에 대략 3년 정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투자가 있고 그 후에 3년 동안은 투자한 거로 해서 이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 3년 뒤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올해까지가 일단 어그레시브한 투자 사이클에 마무리된 종료 시점이라서 이전의 패턴으로 보면 내년이 되면 확실히 조금 이제 소강 상태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올해 AI 캐펙 투자가 예를 들면 한 50% 60%였으면 내년에는 뭐 1, 20% 내지는 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급격한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의미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반도체 주가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성장을 하는 건데 기대치의 속도가 아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많은 부분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가 측면에서 볼 거냐 기업 실적 측면에서 볼 거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쯤 됐을 때 내년 KPX 투자에 대한 이제 계획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지켜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AI 자체에 대한 이슈와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조금 구분해서 말씀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HBM 광풍이 있는데 당분간 아직은 좀 성장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품들이 새롭게 또 나오고 있고 하반기 이후에는 뭐 HBM4, 그다음에 HBM4E 이렇게 새로운 어떤 스택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지속력을 갖고 갈 것인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HBM이란 제품 자체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카테고리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지속될 건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다분히 저희 주관적인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로서의 과거 다른 사람 분석했던 경험이 이제 들어간 건데 이제
어떤 산업인지 초기에는 얼리 어답터들이 주로 매수를 해줍니다. 이때는 가격이 상관이 없어요. 네.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무조건 써보고 싶은 그게 AI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서 몇 년 동안은 얼리 어답터들이 돈에 상관없이 무조건 AI 칩을 구매해서 일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싶은 이런 시기가 몇 년이 있을 거고 지금이 그 시기 중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가 정말 그럼 그 산업이 태동한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과거에 다른 산업을 보더라도 그때 잠깐 반짝을 했다가 좀 그다음부터는 현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없어지는 산업이 아니라 이제 성장할 산업인데 초기의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 그런 본격적인 보통 우리가 테이크 오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륙 시점이 언제냐? 그거는 대중화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가성비 좋은 제품이 나와야 대중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부자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비싸도 다 사지만 대중화라는 거는 부자들만 사는 게 아니라 대충 웬만한 사람들이면 살 수 있는 게 대중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블랙웰이나 뭐 베라루빈 칩은 도저히 중저가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칩은 아닌 거예요. 대중화가 될 수 없는 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대중화가 되는 시점은 확실하게 지금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 아니라 성능이 좀 떨어질지는 모를지언정 전력 소모나 가격이 지금 이슈잖아요. 네. 이것들이 현재 블랙웰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돼야 대중화 칩 그런 게 등장을 해야 진짜 대중화가 될 거고 그때가 저는 테이크오프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한동안 조금 뭐랄까 밸리에 가까운 시장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사실 길어질 거냐 짧아질 거냐 있긴 있는 건데 길어질 거냐 짧을 거냐 문제인 거고 짧아지려면 블랙웰을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가 만들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 다른 플레이어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대중화가 가능한 칩이 등장을 하면 사실은 그 밸리가 오래 가지 않고 빠르게 바로 테이크오프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칩이 등장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동안은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HBM도 그런 면에서 대중화 칩이 되게 되면 가격이 5분의 1, 전력소가 5분의 1이 돼야 된다고 하면 HBM 못 쓰죠. HBM은 일단 그 반대 쪽에 있는 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면 HBM의 수요는 확 줄어들 거다. 고성능 칩엔 들어가겠지만 대중화 칩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원래 질문 드렸던 건 계속 남아있겠지만 그 역할이나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건 뭐 미래의 일이니까요. 그럼요, 네. 오긴 올 텐데. 그래서 뭐 HBM뿐만 아니라 뭐 GPU도 있지만 뭐 TPU도 만들기도 하고 ASIC 반도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곤 있는데 전자나 하이닉스가 과연 이제 캐펙스가 또 있느냐 그런 것들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캐펙스가 있느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뭐 노조 파업 관련된 이슈를 좀 차치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경쟁력 이슈가 좀 약간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뭔가 하이닉스보다 좀 처져 있는 기술력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HBM4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베이스타의 설계를 좀 바꾼다든지 해서 굉장히 많이 캐치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좀 고질적인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지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전략의 문제인지 좀 지켜보시죠. 메모리 쪽을 일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파운더리도 있고 메모리도 네, 있다 메모리 보니까 쪽. 예.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은 근본적인 원인 기술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했던 제품들이 양산으로 가보니 생각만큼 수율이 잘 안 나온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설계부터 다시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런 사이에 경쟁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다 높여서 다 차지해버린 상황이었고 그게 HME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제 5세대까지 HM3E까지의 상황이었었고 D램에서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D램 성능도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제품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말고 뭐 마이크론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하이닉스한테 밀리기도 했던 것들이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일단은 내부적인 이제 자신감을 보면은 지난 한 2, 3년 동안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원비를 생략하고 원G로 HBM으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여전히 원B로 HBM4로 하겠다고 했었고 이제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사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는 경쟁사보다 더 다음 세대 걸 먼저 적용을 할 수 있었다. 양산을 먼저 성공했다라는 면에서 좋은 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나오기만 하면 수율만 잘 나오면 HBM4의 성능이 경쟁사보다 성능 면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우위에 있을 거다라는 게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원C로 성급하게 갔던 이유는 원B가 망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잘 안 나와서 그런 면의 부분은 어쨌든
가장 기초 부분에서 여전히 문제가 아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원비를 빠르게 해결하고 짧게라도 이 시대를 짚고 넘어갔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었을 텐데 건너뛰고 갔다는 얘기는 해결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설계 문제일 수도 있고 공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사실은 또 발생할 수 있느냐, 완전 해결된 거냐에 대해서 외부인이 보기에는 아직 확실하게 안심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 HBM4에 대한 자신감은 어쨌든 그 기술의 자신감을 떠나서 이게 매출로 연결되지 않은 의미가 없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생각보다 HBM4 시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에서 HBM4의 탑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원래 그냥 올해 하반기에 무조건 한다고 했지만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베라루빈 칩이 나올지도 지금 퀘스천인 거고 나왔을 때 초기 모델에 HBM4로 바로 갈지도 처음에 무조건 간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HBM4에 만약에 올인을 했다면 올해만 놓고 보면 HBM4 시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여전히 올해까지는 HBM 시장은 HBM3, 2가 주도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뭔가 역전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일부 HBM4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닉스도 약간 기술적인 난제, 설계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어젠가에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난제를 극복할지 하이닉스 쪽은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나요? 지금 마이크론도 사실은 뭐 콜테스트 통과 못했다는 그렇죠. 얘기도 지속적으로 네, 나오고 있고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도 다시 또 변경 들어갔다는 얘기가 네. 최근에 올해 들어서 나오고 맞아요. 있고 하는 걸로 네. 봐서 지금 사실은 3에서 4로 가는 게 생각보다는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안 나온다 어려움이라는 게 아마도 성능 문제보다도 아마 수율 문제 쪽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발열 네. 이슈도 일정 부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본인 칩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는 아까 두 가지 알고 있어요. 발열 문제와 가격 문제고 가격 문제는 당장 아예 전체를 뜯어고치기 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 GPU가 메인이 돼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발열 부분 이슈들은 조금씩 노력하면 그래서 뭐 수칩 냉각 방식도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깊은 부분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메모리에서도 발열 이슈는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발열 이슈와 수율 문제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이닉스도 지금 이번에서 완전히 자신 있게 끝났어라고 못하는 입장인 것 같기는 맞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엔비디아에서 HBM4로 쉽게 빨리 전환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메모리 쪽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넣어도 큰 실익이 없다 보니까 늦춰지니까 이 기회에 메모리 업체들은 약간의 문제 있던 걸 좀 더 해결하고 가자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순서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HBM 관련된 패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갔던 패권이 삼성전자가 많이 따라잡았다 정도인데 이제 수익성 측면으로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컨벤셔널 D램의 수익성이 훨씬 더 HBM보다 높아지고 있다. 됐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자 입장에서 굳이 HBM에 막 못 매달면서 엔비디아 쪽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제 물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스탠스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인 네. 거죠. D램하고 메모리가 그러니까 수요 관점에서, 그러니까 가격 말고 정말 비트 수요 측면에서 D램 중에서 HBM이 차지하는 게 올해 연말까지 HBM 점점 높아진다고 해도 연말 예상치가 나왔는데 얼마냐? 10%였어요. D램 중에 10%. 네. 그럼 90%는 HBM이 아닌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 근데 메모리 업체는 대부분 낸드도 만들잖아요. 네. 그럼 낸드까지 합치면 HBM의 총 생산량이나 수요 중에 차지한 비중이 6%예요. 6%의 목표가 엉뚱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는 다른 제품이 다 적자고 HBM만 유일하게 마진이 높았으니까 HBM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지금같이 모든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역전 마진이 된 상황에서는 굳이 HBM에 사실은 큰 힘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게 맞긴 해요. 물론 기술력 측면에서 고객과의 관계 측면에서 개발해놓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쪽의 물량을 굉장히 높여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면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로 하여금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이렇기 때문에 과연 HBM이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게 되는 게 이게 그럼 내년 되면 갑자기 HBM 비중이 높아질 수 있냐 메모리에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HBM의 의존도 점점 낮아질 거라서
결국에는 LPDDR이 들어갈 거다. 네. AI 칩에도. 맞습니다. 그러면 캐파 확정할 때도 지금 한동안은 HBM을 지어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경영진은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jensenhuang CEO가 들어와서 전자 쪽에다가 야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주춤한데 HBM을 조금 더 주면 안 되냐 뭐 그렇게 말하고 갔다는 루머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굳이 이제는 고객에 쫓겨다닐 필요는 없어진 거예요. 네, HBM만 놓고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제품의 고객들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그래서 오히려 jensenhuang이 자꾸 한국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예. HBM 외에는 돈 버는 게 없으니까 HBM 고객이 가장 중요해서 가면 칙사 대접을 해줬지만 네. 마진율이 역전됐는데 굳이. 음.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라는 립 서비스만 해줘도 충분하잖아요. 네. 하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달아있는 거는 jensenhuang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